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은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이후 지방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과 해양 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습니다. 시장 군수의 64%, 광역의원의 93%, 211명의 지방의원 84%가 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되며 사실상 민주당 깃발이 다 했던 선거로 평가됩니다. 오는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경쟁이 일찌감치 불붙은 이유입니다. 현역 선출직과 도전자들이 대거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의 대선과 자신의 지방선거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이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말로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의결한 민주당이 새로운 개혁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인 전남이 동력과 명분 그리고 실리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비록 졌지만 통합정부 구호로 내걸었기 때문에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던 민주당의 계획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선으로 후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천 기준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당자 복당 허용 등으로 몸집이 커져 있는 전남 민주당이 대선 패배로 민주당의 내용의 후폭풍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바닷가에 냉장고가 떠다닙니다. 플라스틱 병부터 목재, 스티로폼, 부표까지 바다를 뒤덮은 쓰레기 종류도 다양합니다. 돌산 지역에 숙박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생활 쓰레기부터 양식장에서 버려진 쓰레기까지 바다로 밀려온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수시로 수거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육지 쓰레기도 계속 발생하듯이 바다의 쓰레기도 치우고 나면 또 다시 쌓이고 해서 계속 연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에서 떠밀려 방파제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수거하기도 쉽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동도의 앞바다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시인 줄 알고 왔는데 바다에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지저분하더라고요. 전남 지역에서 지난해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3만 3천여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해마다 해양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부족 탓에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쓰레기만 8만 톤에 이릅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확보와 함께 수거 인력을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원 부분은 해수부에 예산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년 바다지킴이 인력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 보다 성숙된 시민 의식과 함께 실질적인 수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한편이 검은 물로 뒤덮였습니다. 가까이 가니 앞취가 진동하고 물속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습니다. 인근 상가와 연결된 배수관에서 검은 찌꺼기가 섞인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장 어디 뭐 거석에서 저렇게 나오는가? 가정집에서는 나올 리가 없는데. 안 그래요? 가정집에서 저렇게 검은 물이 나올까? 물속에 카메라를 넣어보니 온통 검은 찌꺼기가 떠다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폐수가 지속적으로 배출된 듯 인근의 식물과 이끼들까지 검게 변해버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 깊은 곳까지 새까맣게 변해버린 침전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비교해도 색이 확연히 다릅니다. 검은 폐수는 상류의 깨끗한 물과 섞여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그 폐수가 계속 배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순천시는 제보를 받아 이미 2차례 현장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폐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시청 환경과하고 하수도과, 우리과, 건설과 이 네 팀이 가서 한번 배수를 한번 확인을 한번 했거든요. 환경단체는 호수가 순천만까지 연결돼 있다며 조속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공원에는 사실은 수달, 멸종위기 보호종인 수달도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호수공원의 물이 하수구를 통해서 또 순천만까지 이른다는. 순천시는 원인 파악을 위해 배수 방향에 따라 CCTV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환경단체도 폐수와 찌꺼기들을 채취해 자체 성분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봄볕이 낮게 깔린 동산에 눈 속의 꽃, 노란 복수초가 군락을 이뤄 피어났습니다. 복수초 옆에는 언 땅을 뚫고 수선화 무리도 싹을 틔워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꽃을 피워낼 듯 몽룡 꽃망울도 한껏 부풀어 오르면서 봄볕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노란 꽃을 보시면 그 겨울에 막 돋아나는 그 잎같이 그 꽃같이 참 예쁩니다. 애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한평 자연생태공원에서는 봄 시기에 맞춰 봄꽃 전시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넉줄 고사리와 사계 국화, 철쭉 등 60여 개의 풍경 작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정도 많이 볼 수 있고 다양한 봄꽃들 만나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봄이 정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언 땅을 뚫고 칼바람을 이겨낸 봄꽃들이 단아한 자태를 이제 막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 건립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건립 장소입니다. 지난해 6월 말 1차 설문조사에서는 박람회장 한국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망마공원과 남산공원이었지만 여러 여건상 현실적인 문제로 한국관이 배제된 가운데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예을마루 망마공원이 1순위로 결정됐습니다. 후보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관광객 및 시민의 접근성이 영위하므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가 가장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대상지 선정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광양에 도립미술관이 있고 인근 지역의 규모가 비슷한 자치단체로는 남원시와 정읍시, 진주시가 시립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전남 제1의 도시임에도 그동안 시를 대표하는 미술관이 없었다며 대외적으로 취약한 문화예술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사전평가 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중앙투자심사나 실지 설계 용역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절차대로 시립미술관이 건립하게 되면 지역 미술 작가들과 소통 및 교류 역할, 세계적 미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국제미술전을 지향하는 전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여수의 지역성을 면밀히 분석해 여수시립미술관만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전시를 기본 컨셉으로 시 품격에 맞는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여수시립미술관은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28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여수시는 개관 첫 해부터 연간 13억여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남학신도시에 단 하나뿐인 고등학교입니다. 전교생 수는 630여 명. 수년 전부터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남학 내 다른 학교가 없다 보니 1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은 인근 목포 지역 학교에까지 먼 등하교 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14,000명의 인구가 입주하는 오령 2차 개발이 끝나면 3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남학신도시의 고교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관계기관 간의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령 쪽 주민들이 오령고 신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간절한 소망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중점적으로 국민 서명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은
전남 전체 학령 인구 감소와 오령 2차 지구 분양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은 단일화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고등학교 신설 심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당장 고교 신설 계획을 확정하더라도 개교까지는 예산 확보와 건축 등 최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학교 설립이 되기까지 향후 몇 년간은 우리 학생들은 이런 불편함을 안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됩니다. 설립 기준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목포 등 인근 지역의 학교를 남학 신도시로 이설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지만 해당 지역 반발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학교 인프라를 챙기지 못해 결국 애꿎은 학생들만 진학 학교를 찾아 떠도는 난민 신세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